티키타카 이슈 크림.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 10분간의 쓸모있는 수다. 스브스 프리미엄 팟캐스트 티키타카입니다. 저는 선희 기자고요. 제 곁에 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네, 저희가 이슈크림에서 사실 약간 얼핏 놓칠 뻔한 정보들을 좀 집어서 설명을 드리잖아요. 네. 오늘 가져온 이슈는 바로 펫보험입니다. 좀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부담을 좀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 보험, 펫보험. 국내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에 이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가구 수로는 그렇게 하면 600만 가구가 넘어서 전체 가구의 4분의 1. 그러니까 4가구 중에 한 가구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고 있다는 건데 정은 기자도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죠. 네, 저는 아랑이 10살이거든요. 저희 네. 집에 있는데 슬슬 좀 노령견이 되어가고 있어가지고 네. 동물병원 갈 일들이 좀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반려동물 키우는 비용이 사실 만만치 않잖아요. 어느 정도 드나요? 물론 다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월 평균 반려동물 양육비가 15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네. 다 포함해서요. 네. 이 중에 이제 병원비가 월에 6만 원 정도로 40%나 달하고요. 네.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매달 고정 지출로 나간다기보다는 한 번 아플 때 많이 나가거든요. 동물병원에서 많은 돈을 좀 지불하다 보니까 반려인들이 느끼는 부담도 또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조사해봤더니 반려동물 양육자의 85%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답을 했는데 인터뷰 잠깐 듣고 올게요. 얘네들은 한 번 가면 몇만 원씩 일단 가고 검사비가 들면 이제 이거는 말도 못하게 올라가죠. 죽을 때까지 뭐 한 3천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반려동물 치석 제거하는데 30만 원 이상 들고 또 배탈 나거나 감기에 걸려서 동물병원에 가게 된다면 잔병 치레로 그때 또 몇만 원씩 드는 거거든요. 평균 1회 치료비가 6만 7천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동물병원마다 비용이 정말 천차만별이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한 지역구의 이제 지자체 이제 동물병원 진찰료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이 병원별로 최소 3,300원에서 최대 5만 5천 원까지 최대 16배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이제 동물병원비가 부르는 게 값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저희랑 이제 방송 같이 하는 다은 기자도 최근에 이제 강아지 좀 아파가지고 데려간 적이 있었는데 한 50만 원 정도? 네, 크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이렇게 의료비 부담이 크면 사실은 그 보험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데 이미 펫 보험이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이용하는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반려동물 수가 2022년 기준으로 799만 마리라고 합니다. 일단 네. 800만 마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펫보험에 가입한 그 가입률은 0.90%로 1%도 채 되지가 1%도 않는다고 안 해요. 되네요. 네. 네, 이제 참고로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2%, 일본은 10%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라고 네. 볼 수 있고요. 그 이유가 보험료가 일단 비싸고 막상 가입을 하더라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범위들 한도가 좀 적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보험을 들어도 혜택을 못 받는다. 그렇다 보니까 펫보험 자체가 반려인들 사이에서 흥행을 실패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질병이라도 예를 들어 광견병을 어느 병원에서는 광견병, 공수병, 레비스 이렇게 병원마다 다르게 표시하는 게 만연하고요. 또 진료 항목을 좀 어떤 병원에서는 중성화 수술 이렇게 간단히 표기한다면 다른 병원에서는 검사, 마취, 수술, 입원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누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사실 혜택이 컸다면 정말 가입자가 굉장히 많았었겠죠. 저도 했었는데 그 1년밖에 그 기간이 안 돼가지고 네. 다시 갱신을 하진 않았었어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나요? 네, 일단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반려인의 수요와 반려동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 상품을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현재 11개 손해보험사가 펫보험을 각각 내놨지만 반려동물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이 보장 한도나 보험료만 약간씩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인데요. 내년 1분기 중으로 일반 진료 비용부터 암 수술, 심장 수술 등 이제 반려동물의 중증 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해서 보장받을 수 있게 상품 구조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만 된다면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같이 함께 사는 아랑이는 귓병에 취약한 견종의 시추거든요. 네, 그에 맞춤한 어떤 보험 상품이 나온다는 거죠. 좀 다양해질 것 같고요.
뭐 또 펫보험 전문 보험사를 인가해서 저렴한 보험료 상품 개발을 좀 촉진을 하겠다. 경쟁을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거고요. 또 보장 범위를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의 출시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간단한 수술이나 일부 수술만 진료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대신 낮추는 식입니다. 아까 정훈 기자도 갱신 안 했다고 했는데 펫보험이 보통 1년 이하 단기 상품이라 불만이 컸잖아요. 짧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판매 가능한 보험 상품을 기존에 이제 대부분 1년 이하 단기 상품에서 3년에서 5년 정도로 장기 상품으로 더 확대한다. 라고 합니다. 이건 올해 하반기부터 하겠다고 합니다. 보험 상품이 마련돼도 실제 뭐 신청하고 청구하고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야지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완이 되나요? 일단 정부는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를 위해서 동물병원 찾아가면 서류 등을 요청을 하겠죠. 보험을 이제 받으려면. 네. 진료 내역과 진료비 증빙 서류 발급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의무화가 아니었나 보죠? 네. 보험 가입부터 보험금 청구, 그리고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까지 또 한 곳에서 한 번에 가능하도록 하는 이 보험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들을 원스톱으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요. 네.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병원마다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초래했던 진료 항목들도 좀 표준화하겠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아쉬운 거는 제각각인 진료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표준수가 관련 대책은 이번에 좀 빠져서 좀 그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부 계획대로 된다면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좀 덜 수 있으니까 환영하는 반려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험업계나 수의업계 반응은 어때요? 업계 반응은 미지근합니다. 병원마다 달랐던 치료 방식이나 비용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꽤 좀 진통이 있을 것 같고요.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제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게 수의사법 개정을 전제로 하거든요. 법을 일단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 조금 좀 진통이 예상이 되고 또 수의업계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요.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면 동물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 이러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네.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이 동물용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도 사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진료부 발급이 의무화되어서 진료부가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될 경우에는 섣불리 이제 병원에 가기보다는 보호자나 반려인이 자가 진단을 해서 약품을 이제 반려동물한테 오남용할 우려가 있다. 이런 취지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반려인구가 빠르게 늘어나고 또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만큼 펫보험도 서둘러서 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남은 과제도 많아 보입니다. 자, 오늘 이슈크림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